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초동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번에 휴대폰 싸게 사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찍고 난 데에서 이어 챕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있다. 통신사는 어떤 곳이 있다. 제조사는 어떤 곳이 있다. 공시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다. 선택약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의 혜택을 보는 것이 더 좋다.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었어요. 자, 이번 영상은 제목에 걸맞게 휴대폰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휴대폰을 싸게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개념부터 잡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양판점. 직영점이라는 곳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파통신사에서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고로 직영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본 월급에 플러스해서 인센티브를 갖다가 자기들 봉급을 받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리점이라는 곳은 정파통신사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대리점의 특성은 어떤 휴대폰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요금제를 유치하고 어떤 부가 서비스를 가입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의 가계통신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곳이 바로 대리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판매점. 판매점 같은 경우는 3사를 다 취급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알뜰폰이나 선불폰 이런 계열들도 취급을 하지요. 판매점 같은 경우는 어떤 요금제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계를 갖다 유치를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곳이 판매점이에요. 그리고 판매점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판매를 함으로써 그대 리베이트 그런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이 리베이트를 가지고서는 고객과 흥정을 합니다.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판매점이고요. 네 번째로 양판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하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 LG 베스트샵, 애플샵, 하이마트 등등 전자상가 대형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영상에 맞게 우리는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어느 곳에 방문을 해서 휴대폰을 구매를 해야 하느냐? 전 이 세 번째 판매점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유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3사를 취급하는 판매점에 가서 휴대폰을 구매를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말을 걸러가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판매점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어떤 휴대폰에 어떤 요금제를 유치시켜서 고객한테 판매를 하였을 때 자기네 매장에 얼마의 수당이 떨어진다.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자면 받은 30만 원을 가지고 보통은 부가세 10%와 원천징수 3.3%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고객과 흥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요금제의 휴대폰을 판매를 했을 경우 나한테 휴대폰 리베이트가 30만 원이 나온다. 그럼 이 30만 원에서 부가세 10%와 원천징수 3.3%를 제외해놓고 나머지 금액으로 고객과 흥정을 하는데 고객한테 얼마를 지원을 해주겠다. 추가 펀딩을 얼마를 해주겠다. 이런 구조의 시스템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판매점입니다. 인터넷이나 SNS 같은 곳에서 올라오는 홍보물들을 보면은 갤럭시 노트9 실구매가 19만원, 노트8 실구매가 0원, S9 실구매가 20만원,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이런 광고가 가능하냐면 실질적으로 기계값이 20만원이 되고 19만원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휴대폰 기계값을 떨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다가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공시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시지원금이 많이 뜨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약정 금액을 갖다가 24개월치를 환산을 해서 기계값에다 녹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휴카드 방법이 있어요. 제휴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특정 어떤 금액을 세이브를 할 경우 한 달에 15,000원 혹은 2만원, 적게는 만원 카드 자체에 할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인되는 금액을 또 24개월치로 환산을 해서 그 금액을 휴대폰 기계값에 녹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매장 자체에서 하는 추가 펀딩이에요. 추가 펀딩 자체는 사실 법적으로다가 공시지원금의 15%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을 펀딩하는 곳은 통신법상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판매점들이에요. 자, 그럼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갤럭시 노트9이 현재 가격이 109만 4,500원입니다. 그리고 LG U 플러스에서 6만 9천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선택약정 할인으로 17,250원씩 할인을 받게 돼요. 그럼 이 17,250원을 24개월치 환산을 하면 금액이 얼마냐? 41만 4천원입니다. 이 41만 4천원을 기계값에 녹여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휴카드를 유치시킬 경우 월 30만원 사용하게 되면 15,000원씩 할인되는 이런 제휴카드가 있다. 그러면 이 15,000원을 또 24개월치 환산을 합니다. 41만 4천원의 선택약정 혜택과 제휴카드 24개월치 혜택을 또 기계값에 녹여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선의 추가 펀딩. 예를 들어서 6만 9천원짜리 요금을 사용할 경우 노트9에서 공시지원금이 얼마가 나오냐? 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 40만 원의 15%만 지원이 가능하니 추가 펀딩은 6만 원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총 기계값이 좀 얼마를 떨군 거냐? 선택약정 할인 혜택에 41만 4천원, 제휴카드 할인에 36만 원, 추가 펀딩에 6만 원. 이 합산 금액이 얼마냐? 83만 4천원입니다. 아까 휴대폰 출고가가 109만 4,500원이라고 했죠? 그럼 109만 4,500원에 83만 4천원을 빼면 얼마냐? 26만 500원이 됩니다. 고로 광고를 낼 때 26만 500원의 출고가로 다 광고를 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광고가 되게 허위 광고입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택약정 할인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이라는 것은 저번에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요금제에서 할인이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요금제 25% 할인을 받게 되는데 69,000원 요금제에서 17,250원 뺀 가격의 금액이 사실 통신 이용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값에서 할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제휴카드를 어떤 구조로다가 할인 혜택을 보게끔 만드냐면 아까 제가 15,000원을 예를 들었었는데 30만 원의 금액을 사용할 경우 15,000원의 혜택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휴대폰 가격에서 36만 원의 금액을 24개월 할부로 긁습니다. 그럼 카드에는 36만 원이 24개월 할부로 잡혀 있는 거고요. 물론 기계값에서 36만 원은 빠졌습니다. 긁었으니까. 그럼 카드에 36만 원이 24개월치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매달 월 30만 원을 사용하면 15,000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15,000 포인트가 들어와서 36만 원이 24개월 할부로 되어 있으니 매월 원금은 15,000원씩 부과가 될 것이고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해서 16,000 몇백 원씩 부과가 될 거예요. 30만 원을 세이브를 쳤을 경우 15,000 포인트가 들어와서 이 원금을 까줍니다. 그러면 이자만 남게 되죠. 이런 방법으로 써먹는 것이 제휴카드 할인 방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제휴카드는 5만 원만 긁더라도 제휴만 걸어 놓으면은 여기 카드에 24개월 할부로다 36만 원을 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청구 할인이니까 15,000원이 들어와서 15,000원이 할인이 되는 것 뿐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계값을 떨군 거라고 볼 수 없지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추가 펀딩.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추가 펀딩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다가 15%만 지원이 되게끔 돼 있으니 공시지원금 40만 원일 때 15% 6만 원만 지원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판매점들이 이 추가 펀딩을 오버 펀딩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대부분이 어떻게 추가 펀딩을 하냐면 다른 휴대폰 가게에 들린 적이 있느냐, 거기서 얼마나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고 그럼 그쪽보다 제가 5만 원을 더 지원해드리겠다, 10만 원을 더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런 방법으로다가 판매를 해요. 일단 손님들도 그렇게 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곳에서도 이미 다 장사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 판매점도 그렇게 장사를 할 수밖에. 그래서 불법이지만 이 금액을 고객한테 페이백을 해주든지 기계값을 떨궈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을 싸게 사기 위해서 어떤 것에 속으면 안 되냐? 선택약정 할인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제휴카드 할인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추가 펀딩을 갖다 신경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사실 나오는 건데 판매점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휴대폰에 대해서 할부원금이 얼마예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추가 펀딩을 이만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얼마나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5군데, 6군데의 판매점을 돌아보고 여기는 추가 펀딩을 얼마나 해주나요? 라고 묻는 것이 사실은 고객 입장으로서 혜택을 많이 보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할부원금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택약정이나 제휴카드 그 밖에 다른 기술을 써서 기계값을 떨군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추가 펀딩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은 추가 펀딩이라는 자기들의 리베이트 수당에서 고객과 흥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사실상은 제가 제대로 받는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군데 판매점을 가서 추가 펀딩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15만 원이라고 친다면 일단은 상담을 받고 그 판매점에서 나와요. 그리고 다른 판매점으로 또 갑니다. 다른 판매점에서 15만 원 펀딩을 해준다는데 여기는 펀딩을 얼마까지 해줍니까? 그렇게 되면 그 판매점에서는 또 올려서 추가 펀딩을 해줘요. 그럼 저희는 18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상담을 받고 또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판매점을 가서 다른 곳에서 18만 원까지 추가 펀딩을 해준다는데 여기는 얼마까지 해줍니까? 그러면 또 거기서 2만 원, 20만 원까지 추가 펀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담만 받고 또 다른 판매점으로 이동을 해요. 그 판매점에서 다른 곳에서 20만 원 추가 펀딩을 해준다는데 여기는 얼마까지 해줍니까? 그랬을 때 그 판매점에서 저희도 이 이상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제가 판매점을 돕니다.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 추가 펀딩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손해액을 보니까 추가 펀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다가 가장 많이 추가 펀딩을 해주는 곳에 가서 휴대폰을 구매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불법 페이백입니다. 이 불법 페이백을 운영하는 판매점들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이거를 원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상 법적인 제한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받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시지원금의 15% 금액만 추가 지원금을 받으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내가 어떤 요금제를 쓸 거고 어떤 휴대폰을 개통을 할 건데 어떤 요금제에 어떤 휴대폰의 공시지원금이 얼마냐를 알아보고 거기서 15% 계산을 하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제목과 걸맞게 휴대폰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총 가계통신비를 줄이는 방법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 다뤄드릴 거냐면 결합 할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약정, 제휴카드, 추가 펀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이나 SNS에서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휴대폰 가격들은 다 허위 광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109만 4,500원, 110만 원 가까이 되는 휴대폰 가격을 26만 원에 판매를 한대요. 그렇게 되면 거의 84만 원에 대한 금액을 갖다 할인을 해주는 건데 84만 원이라는 마진율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과거에 월급폰이나 주급폰 듣던 시절도 아니고 단톡법이 생기면서 단가를 푹 준 거는 이미 다들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판매점을 가자. 두 번째, 선택약정과 제휴카드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자. 세 번째, 추가 펀딩을 알아보자. 이상입니다.